안녕하십니까. 원택 연구소장 서영석입니다. 산드로 듀얼의 개발 과정과 펄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드로 듀얼은 잘 아시다시피 엔디아그 레이저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가 동시에 들어있는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엔디아그 레이저 펌핑과 알렉산드라이트의 펌핑에 대해서 두 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디아그 레이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잘 아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머터리얼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터리얼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는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보울, 보통 인곳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생성하려면 초크라스키 메소드라는 방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그 미국의 시놉틱이라는 회사에서 머터리얼 성장하는 성장 장치인데 사실 그 이리디움 크루시블 안에서 4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되는 시간 동안에 성장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시간 동안에 안정적인 전기 시스템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데 이 가격이 비싼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레이저 가격이 비싼 거를 왜 비싸다고 맨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엔디아그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 ND 아이온이 도핑된 이트륨 알루미늄 가넷이라는 그런 유리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싱글 크리스탈인데 싱글 크리스탈이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레이저를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증폭하고 레이저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파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1064 나노미터의 파장이 가장 많은 형태, 출력의 효율이 높고 1320이나 1444 또는 946의 나노미터의 파장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효율이 적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 저희들 제품 중에 이제 코셋 SR이 있는데 SR 머큐리 이런 제품들이 132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생각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그 레이저 머터리얼을 양쪽에 미러를 두 개를 가지고 갖춰 놓으면은 격에 바로 이제 공진하는 레이저 공진기가 되겠는데 이 공진기의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은 펌핑을 소스, 그러니까 펌핑을 어떤 소스를 통해서 하느냐. 레이저 다이오드를 펌핑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이오드 펌핑 레이저가 되고 플래시 펌핑으로 하게 되면 플래시 펌핑 레이저가 되겠죠. 저희들 제품은 플래시 램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플래시 램프 펌핑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두 개를 보시게 되는데 플래시 램프에서 펌핑되는 에미션 되는 스펙트럼과 그 엔디아그에서 흡수하는 스펙트럼이 서로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일치가 돼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왼쪽의 부분이 UV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이제 그 플래시 램프를 만드는 제조 업체들에서 CDQ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UV 부분을 제거해서 저희들이 이제 효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램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공진기가 구성이 되고 이 공진기 형태로 똑같이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라이트 머터리얼은 보시게 되는 것처럼 색깔이 엔디아그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 브라운 계통의 색깔이 됩니다. 그 브라운 계통의 크리스탈인데 이거는 그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700에서 820 나노미터 정도의 수준으로 파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코팅을 통해서 755 나노미터 레이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펌핑 소스와 레이저 플래시 램프 그 다음에 그 파이버를 통해서 광을 딜리버리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레이저 공진기를 어떻게 꾸미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진기의 길이를 38cm로 하고 그다음에 라드의 조건은 이제 4분의 1인치짜리 지름을 가지고 있는 라드를 사용하고 공진기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두 개의 미러인데 HR 미러의 그 헤미스페어 방식의 공유를 줘서 50cm 정도의 공유를 줘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흡수와 에미션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논 앰프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레이저를 하나 장치에 꾸미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롱펄스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아주 기본적인 LRC 회로를 이용합니다. 레이저의 그 전원 장치는 LRC 회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쇼퍼스일 경우에는 요 LRC 회로를 그냥 펌핑해가지고 프레시 램프를 터트려주기만 하면은 200에서 300 마이크로 세컨드의 펄스를 만들고 그 펄스를 통해서 포켓셀이나 모드라킹을 이용해서 이제 나노 세컨드나 피코초를 만들지만 롱펄스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LRC 회로의 R과 C와 L, 그러니까 R을 제외한 L과 C, LC의 형태를 조건을 조절을 해서 다음과 같이 펄스 포밍을 시킬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아주 초창기에는 이 펄스 포밍을 PFN 회로를 꾸며 가지고 5ms의 롱펄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10ms의 롱펄스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펄스 가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ms 또는 50ms의 펄스를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조건에 추가적인 기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이 어떤 것이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펄스 포밍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직가하게 되는 스퀘어 형태, 일정한 출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펄스 포밍을 그동안에는 못 해왔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실리콘 제어 정류자 SCR이나 또는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IGBT라고 하는 그런 소자 그리고 펄스폭 변조 PWM 이런 그 기술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1ms에서 300ms까지 그 펄스폭을 가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PFN 같은 경우는 정확한 펄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10ms 이상을 만들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어렵고 그렇지만 이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그 이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펄스를 조절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펄스를 사용해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마이크로 펄스를 만들어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5ms 이하의 이제 좀 작은 매크로 펄스를 만들어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이상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매크로 펄스를 플러스해서 롱 펄스를 100에서 300ms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스캠을 저희들이 이제 꾸며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했는데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 펄스를 만들어서 매크로 펄스를 만들고 매크로 펄스를 이용해서 토탈 펄스 100에서 300mm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은 제너레이션 1에서는 매크로 펄스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마이크로 펄스가 20kHz 정도의 그러니까 50 마이크로 세컨드 이하의 그 펄스를 계속 묶어서 20kHz 형태로 가변을 시키면 이렇게 토탈리 0.2에서 5ms의 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를 만들어서 이 펄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매크로 펄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매크로 펄스를 사용하기 전에 제너레이션 1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포토다이오드 플래시 램프의 그 각각 시그널을 마이크로 펄스를 묶어서 이렇게 3ms나 5ms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제너레이션은 이제 매크로 펄스를 이용해 가지고 토탈 펄스를 100ms에서 300ms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마이크로 펄스를 이용해 가지고 매크로 펄스를 만든 것을 이어붙여 가지고 10에서 300ms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아이디어를 보시게 되면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오실로스코프에 볼 수 있는 포토다이오드의 웨이브폼과 플래시램프의 웨이브폼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와 있고 그거를 20kHz로 구동하는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요거를 이어 붙여서 매크로 펄스 2ms를 4개를 연속으로 붙여주게 되면은 100ms의 우리가 토탈 펄스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그 롱펄스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주 이상적으로 그 출력이 일정한 형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펄스를 만드는 기술을 못지않게 사실은 공진기 회로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두 개의 시스템을 하나에 묶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빔을 머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하나가 사용될 때는 다른 쪽은 쉬고 있고 다른 쪽을 쓰고 있을 때는 또 한쪽을 쉬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아웃풋은 또 파이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파이버 컨택 시켜가지고 에너지의 손실 없이 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CPU 보드겠죠. CPU는 우리가 생각하는 헤드의 부분인데 우리가 그 손으로 터치해가지고 GUI 시스템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사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모든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SPU 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MPU라든가 FPGA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각각의 레이저 파워를 조절한다든가 세이프티 센서를 조절한다든가 또는 히팅 쿨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각각의 유닛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가 메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차징 하는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이제 드라이빙 해가지고 연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면에 우리가 터치 패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이 산드로 듀얼은 두 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엔디아 같은 경우는 언제나 4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알렉산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40도에서는 레이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60에서 7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히팅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히팅과 쿨링을 반복하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 각각의 그 스캐머 엔디아그 챔버인 경우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의 챔버인 경우 두 개를 나눠서 봤을 때 히팅과 쿨링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빔을 펄스를 퍼밍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빔의 사이즈를 변화했을 때도 파이버를 통과하게 되면 가운데가 센 가우시안 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빔 핸드피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컬리메이션 빔이 나오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돌리면서 망원경 형태로 만들어서 그동안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은 그 각각의 부분에서 약간의 오류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각 핸드피스의 스팟 사이즈를 정해서 저희들이 각각의 핸드피스를 조절해서 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그림은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렌즈의 위치와 각각의 그 12mm 형태의 모양이 정확하게 탑햇으로 나오게끔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빔 프로파일로 측정해 봤을 때 일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걸 통해서 핸드피스를 적용했습니다. 네, 이상 산드로 듀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